네, 간밤에 뉴욕장 오랜만에 패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포트의 기술주가 대거 편입되어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정말 멘붕에 빠진 하루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충격이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오늘 해석해주게 될지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는 깊게 빠졌습니다. 뉴욕장이요. 네. 네. 어제 이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 1.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8% 하락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 2%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은 국채금리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등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 1.54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1.56까지 가는 바람에 기술주에 좀 투매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한 1% 상승했고 엑슨모빌도 1% 상승했는데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 상승한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 미국 내 세계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제 전기차 확대 전략을 발표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어제 1% 상승을 했고요. 지금 어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9.3으로 나왔습니다. 전월에 115.2였죠.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로는 114.9였습니다. 그리고 7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전년 대비 19.7% 상승했는데요. 전달에는 18.7% 상승이었고, 지금 198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고 1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급망 문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려면은 공급 차질이 좀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루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원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0 목표 주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12 목표 주가였는데 여전히 비중 축소를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쟁 심화가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지금 해외 전기차 시장에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자국의 지원을 받는 기업 위주로 이제 재편되면은 루시드가 향후에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이제 매출은 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8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분기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2달러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2.33달러였습니다. 컨센서스 소폭 상회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모델까지 쭉 훑어주셨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큰 숫자가 찍혔지 않습니까?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거는 추세화될 거라고 해주셨고 그런 걸 저희가 또 직면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디폴트 얘기도 물론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일자가 있던 일이었고 홍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태 속에서 이렇게나 큰 낙폭이 나왔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예전에는 이게 뭐 하나의 이제 뭐 개별적인 뉴스였는데 어제는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동안에 이제 좀 눌려왔던 게 이제는 좀 빨리 한번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연동이 돼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드라인을 투매라고 잡았잖아요. 전문가님 기술주 투매. 투매가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더 나오게 될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황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그때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얘기했을 때 그리고 3주 전에도 시장이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정 보일 테니까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네.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14,000원 지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지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물론 일시적으로 14,000원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저는 4,000선은 지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3,000 후반대로 좀 갈 수는 있어요. 좀 아직까지도 좀 더 하락의 여지는 조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매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디폴트가 이게 진짜 오려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이렇게 좀 큰 폭의 조정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양보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디폴트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정말 얼마만큼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융시장에는 파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라고 제로라고 보세요?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크게 지금 뭐 아직까지는 염려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10월 18일까지죠. 그때까지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려는 먼저 우려를 안고 금융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좀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채 한도가 상향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전까지 조금 더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진통을 겪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어떤 다른 이유로는 뭐 10월 시장은 좀 더 힘들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10월이 또 이제 보릿고개가 될 것이다. 수익의 기회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비중 축소도 해주셨고 현금 보유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더 심화가 되는 양상. 네, 미국장과 우리 시장에서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파월 의장의 멘트에 대한 전문가님의 해석도 좀 궁금합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드디어 인정을 했다고 해야 될지 저희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전문가님께서는 인플레를 야기하고 있다. 금리 정상화 시키려고 이런 주장이셨잖아요. 파월 의장의 멘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그 인플레를 의도적으로 이제 뭐 조장 야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좀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스탠스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냥 일부러 그냥 뭐 그냥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라시라는 거는 뭐 저보다 연준이나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 바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지금 금리 정상화 기조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빨리 잃어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놔두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제 요번에 좀 지속적으로 2024년까지 뭐 점도표를 보더라도 10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저는 2024년까지 10번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은 다시 중단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표나 뭐 점도표나 뭐 모든 것을 보면은 지금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은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를 지금 뭐 몇 달 동안 좀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내년 되면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파월의 좀 더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게 지금 저희 글로벌적으로 다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가 구인난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임금 인상 때문에 어제 바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임금 인상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도 나오고 월마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는데 이게 정말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팩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그렇고 뭐 임금 그다음에 공급망 그다음에 요즘에 또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또 뭐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가 올라가다 보면은 뭐 LNG 가격도 올라가고 석탄 가격도 뭐 우라늄 뭐 전부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또 원유 가격도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겹쳐 있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임대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임대료는 내년 초서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니까 그것도 반영이 될 것이고 뭐 쉽게 인플레이션 꺾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로 인해서 역기저 효과죠. 올해가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올해보다는 낮겠지만 인플레이션 잠재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택 지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주택 가격도 너무 높고요. 이렇게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야기되고 있는 게 원자재가가 폭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다 어우러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인플레는 강할 것이고 길게 갈 것이다. 이런 멘트가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흐름을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퍼펙트 스톰인 것 같고 혼란의 구간에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먼저 실적 이제 금융주하고 내놓게 될 것 같은데 3분기 또 어닝 시즌 분위기 파악 저희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각보다는 컨센이 잘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에는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 4분기 디램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좀 선방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좀 맞춰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 큰 맥락을 좀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실적은 좀 잘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닝을 저희가 인식해서 주가에 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예. 때문에 어닝 시즌에 큰 도움 못 받을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악재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합니다. 요건 약간 부수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간밤에 보니까 중국에서 결국에 공장 가동도 중단됐더라고요. 전력난 때문에. 테슬라하고 애플도 지금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또 이런 실적이라던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바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3분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4분기 이제? 4분기겠죠. 4분기인데 그거는 저도 이게 지금 일시적인 아주 짧게 좀 지나가면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이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어제 또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끝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러게요. 예. 그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지 조금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먼 일이라 가지고 지금은 현재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큰 어떤 틀을 보고 접근을 해야지. 그건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기업에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거는 아직까지 먼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드만인가요? 지금 세계 IB 쪽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했다고 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그거는 골드만 측에서는 뭐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지금 골드만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조금씩 다 스탠스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JP 모건 측에서는 물론 그런 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코멘트는 없었지만 노무라가 많이 나셨네요. 네. 경제 성장 중국을 꺾였어요. 일단은 JP 모건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 스탠스가 골드만은 중립적인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좀 비관적인 것 같고 좀 IB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일지 이것도 이제 장기적인 충격일지 단기적일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또 중국 정부의 대처가 나올지도 저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드릴게요.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치 않았던 또 뉴욕장에 보니까 오늘 시장을 준비하는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리스크를 인식해야 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것도 아마 투자자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력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힌트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